예, 이번 시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례 중에 매입 자료 중에서 수입과 관련되는 부분, 즉 수입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자료에 보시면 5월 13일자에 K 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하면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으로 5,236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고 수입신고서상의 결제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다음 달에 결제할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을 보시기 전에 우리 수입신고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서를 보시면 관세청에서 발행한 건데요. 자, 수입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번호는 우리 수입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수입신고 번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일은 그러니까 우리 수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관세청에 신고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항일자는 수입과 관련되는 제품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0번부터 14번까지 신고인 관세법인에서 관세사 법인인 백두산에서 신고를 했고 수입자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이 있고 해외거래처가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14번 해외거래처가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상대방 거래처로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BAT 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BAT 트레이드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는 동그라미 17번에 거래 구분 11번입니다. 일반 형태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자, 우리 수출 신고서도 보셨는데요. 수출 신고서에 보면 거래 구분이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수입에도 거래 구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입신고서에 수입 물품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54번에 결제 금액이 나옵니다. 결제 금액, 인도 조건, 통화 종류, 금액, 결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FOB US 달러 12만 TT라고 되어 있습니다. TT는 은행에 송금하는 부분, 계좌 이체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FOB 조건으로 US 달러로 12만 불을 송금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환율은 나옵니다만 이 환율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율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5번에 총과세 가격 나옵니다. 1억 3,200만 원. 이게 12만 불 곱하기 56분에 있는 환율을 적용해서 1억 3,200을 계산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통해서 관세 2천만 원, 특소세, 그 다음에 교육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그 수입신고서 옆에 보시면 수입세금 계산서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합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5번에 우리 수입신고서에 동그라미 65번 보시면 총부가세 과세표준이 있죠. 1억 6,76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총과세 가격 1억 3,200에 관세 2천만 원, 특소세 1,200만 원, 교통세, 주세 없고요. 교육세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부 다 포함하면 1억 6,760만 원이고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요 1,676만 원이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에 과세표준 1억 6,760만 원이고 세액 1,676만 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관세라든가 특소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순수한 물품 대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순수한 우리 수입 물품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으로 전표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다르게 회계 처리됩니다. 자, 지금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자에 수입입니다. 수입은 그러니까
55번이죠. 유형이 55번입니다. 55번 수입으로 품목을 제가 적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6,760만 원입니다. 1억 6,760만 원. 엔터를 치게 되면 부가세 1,670만 원 나오고요. 거래처는 세관이죠. 그러니까 수입세관, 부산세관입니다. 121 83 00 561 하게 되면 부산세관 전자세금계환서고요. 자, 이 부분은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죠. 계좌이체했을 때는 그러니까 혼합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혼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부가세 대급금만 나타납니다. 그죠? 부가세 대급금만 나타나고 대변에 253번에서 1,67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다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상매입금,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라고 해서 공급 대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 대가도 회계 처리에 반영이 되도록 공급 가액도 회계 처리에 반영이 되도록 됩니다만은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급 가액은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공급 가액은 수입 물품의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신 후에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서 5월 달로 회계 처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5월 13일 날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를 다시 합니다. 차변에 미착품 아직 우리 회사 창고에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착품에서 수입품입니다. 수입 상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수입 상품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금액은 지금 이제 미착품으로 바로 하니까 금액을 확정짓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이죠. 274번 US 달러고 거래처는 뭡니까? 거래처가 BAT 트레이드죠. BAT 트레이드 거래처 차단돼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BAT 트레이드로 등록을 하시고요. 외화 금액은 그러니까 12만 불이었습니다. 12만 불이었고요. 환율 정보가 환율이 보시면 12만 불에 1,125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억 3,500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서 관세가 나갔죠. 관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나갔습니다. 관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이 총 나간 게 5,236만 원이었는데 부가세 금액 1,676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관세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죠. 98,000번 해서 신한은행에서 수입 관세 외해서 금액이 나갔습니다. 금액은 3,560만 원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560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5,236만 원을 전부 다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5,236만 원 처리하고 차변에서 253번 매입매출 전표에서 우리 처리해 놓은 거 있었죠. 미지급금 216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미지급금 216번 부산세관에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납부한 게 있었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67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미착품에서 거래처 BAT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외화 외상 매입금과 관련해서 BAT는 거래처 코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플러스 키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17번 수입 상품에서 미착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착품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에서 국외에서 공급한 거 2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수입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수입 신고서 사본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수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관세라든가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운임,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별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관세사 법인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관 업무를 대행해 준 쪽에서 정산서를 별도로 보내줍니다. 그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정산서와 관련되는 부분 중에 수입 세금 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수입과 관련되는 사례 정리했습니다.